원래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주로 라이브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오늘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게 단점이 뭐였냐면은 이 스케치북에다가만 수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스케치북에다 하고 뭐 이렇게 라이브를 하다 보면 단점이, 선생님 유튜브 라이브를 좀 줌으로 이렇게 패드를 활용해서 하는 게 또 시안성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래서 이 줌으로 라이브를 패드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하면서 이걸 유튜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게 1년 동안 찾아 헤맸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그러니까 녹화는 되는데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게 해결이 됐어요. 선생님 드디어 해결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오늘 완전히 집에서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능해졌냐면, 이제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하고 같이 인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평일에 저녁에 시간표를 짜 가지고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공지를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동안 더 하고 싶었어도 이게 어 네. 아까 라이브 시우님 들어오셨었죠? 테스트였어요. 아까 그게. 테스트였는데 음 예, 테스트 해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래 갖고 이 매번 설정을 해서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설정이 좀 쉬워져서 라이브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좀 더 깔끔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갈 거고 인제 두 가지 정도로 소통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인제 전체 모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 공개 대상으로 해 가지고 뭐 질문방 같은 거 있죠. 질문방 이런 거 한번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인제 학년별로 학년별로 이제 시간표를 공지해 가지고 인제 같이 한번 공개 수업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인제 회원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월에 12,000원 지금 회원제 하고 있는데, 이 회원들을 회원제 따로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료 내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회원제 통해서 요 회원제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어 시간표 만들어 가지고 수업 같은 거 내신 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물론 이것도 내신 대비도 같이 한번 몇 번씩 할 겁니다. 자주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회원들과 전체 회원이 아닌 분들을 통해서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이제는 가져가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할애를 좀 많이 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게 해결이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자주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만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산과 염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네, 그러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어떤 특성,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제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다라고 했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OH 마이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 염기라고 하는 것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맛으로 따지면 우리가 무슨 맛이 난다고 그랬죠? 네, 신맛이 난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OH라고 하는 건 맛으로 따지면 무슨 맛이 난다? 네, 쓴맛이 나는 물질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산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자. 첫 번째, 대부분의 금속, 모든 금속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금속들과 반응을 해서 이 산이 반응을 하면은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요 산이 수소로 바뀌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탄산칼슘 CaCO3라고 하는 요 탄산칼슘과 산이 반응하면 요 산이 반응하면은 요 수소하고 요 CO3 있죠? 얘 둘이 반응하면서 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기체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둘 다 기체를 발생시키는 건데 금속과 반응해서는 수소 기체를 탄산칼슘과 반응했을 때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요 산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모든 산은 다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단백질을 녹이는 특성이 있다. 단백질 녹이는 특성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지면은 미끌미끌거린다 인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과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정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정의는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어요. 아레니우스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한 거죠? 산과 염기가 있다고 하면은 산과 염기가 있다고 하면은 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그래서 물에 녹았을 때 아레니우스는 다 우리가 물에 녹았을 때 물에 녹아서 산이냐 염기냐를 보통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은 산,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놓으면은 우리는 그거를 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은 뭐 우리가 HA로 형태로 표현하거든요, 보통.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H 플러스 이온하고 A 마이너스 이온이 나눠져요. A는 이제 대부분의 음이온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산이냐 뭐 HCl, 뭐 HNO3, H2SO4 공통적으로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소 이온을 내어 놓고 나머지 얘들은 인제 음이온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레니우스의 염기의 정의는 뭐냐면 이제 BOH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이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NaOH, KOH, 뭐 CaOH2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얘는 OH는 뒤에 있죠. 음이온들은 공통적인 OH가 뒤에 있고 그 나머지가 이제 B 플러스 또는 B2 플러스 같은 양이온이 된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산이고 요런 것들이 염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누구의 정의다? 아레니우스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가 있었어요. 이 브랜스테드 로리의 정의는 뭐냐면 아레니우스 정의하고 살짝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데 아레니우스 정의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를 상대방한테 주는 물질을 우리는 산이다라고 하는 거고 염기라고 하는 것은 다 H 플러스를 기준으로 한 게 브랜스테드 로리의 특징인데 H 플러스를 받는 물질 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HCl과 H2O가 반응을 했다. 그러면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반응식이 있다 했을 때 HCl이 지금 뭐가 된 거냐면 Cl 마이너스가 됐겠죠. 자 수소 이온 자체가 하나가 사라졌잖아요. 이 수소 이온을 누구한테 준 거냐면 H2한테 준 거죠. 그럼 H2O는 수소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HCl의 입장에서는 수소를 얘한테 준 거니까 물한테 준 거니까 주는 물질은 뭐다? 산이다. 그럼 HCl은 산이다. H2O 입장에서는 받았죠. 받았으니깐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만약에 NH3가 H2O가 반응을 해 가지고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돼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는 똑같은 H2O지만 위에서는 염기였지만 아래에서는 H를 오히려 물이 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물이 이때는 뭘로 작용합니까?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NH3는
지금 NH4 플러스가 됐다는 건 받았다는 거죠. 이때 NH3는 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처럼 이렇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거, 요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쪽성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은 이 똑같은 남잔데 이 여자를 만날 때는 막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기도 하고, 근데 오히려 또 다른 여자를 만날 때는 어 이 여자가 남자한테 더 희생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뭐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 산염기도 프랜시스 로우리의 산염기는 그런 상대적인 산염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산염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기 51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뭐가 나오냐? 바로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게 나오죠. 예, 별표 좀 쳐다보세요.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음. 자, 물의 이온화 상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이게 물입니다, 물. 그럼 물에는 여기에 H2O, H2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H2O, H2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순수한 물은 이온이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한 물 자체는 전기도 통하지 않는 거죠. 이온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배웠던 게 지금까지의 배웠던 거라면 사실은 물 자체가 이렇게 물들이 스스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도 이온화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동 이온화라고 해. 거의 안 해요. 거의 이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소량이 이온화가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물끼리 만나 가지고 한 놈은 한 놈이 H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한 놈은 H를 받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 놈이 준 녀석은 뭐가 되겠어요?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줬으니까. 받은 애는 뭐가 되겠어요? H3O 플러스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H2O가 H2O를 만나서 H3O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물들이 만나서 얘와 얘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얘가 이쪽으로 그냥 물 자체로 99.99999% 남아 있어요, 물 자체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이온화로 돼서 나눠지는 거는 정말 적은 양만 나눠집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라 아주 소량이 된다, 물속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25도 C의 물이다라고 하면, 자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25도 C라는 물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온화되는 양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25도 C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5도 C에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얼마냐? 그거를 우리가 KW라 그래 가지고 상수를 만들었어요. 어이쿠 이게 뭐냐면 물속에서 H3O 플러스 이온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의 곱이 얼마냐?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다. 자,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 줄짜리 식이지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자, 요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평형상수라는 말 하지 맙시다. 이거 헷갈리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상수 숫자라는 거예요. 일정한 상수라는 건 뭡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한 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25도 C라는 이 온도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가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 양이, 그 양을 봤더니 얘와 얘의 양이
이렇게 적은 양으로 이온화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요 H3O 플러스를 가로쳤잖아요. 요게 뭘 말하는 거냐면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농도. 얘의 농도. 요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얘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농도. 근데 이 값이 항상 얼마냐면 물속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을 모르셔도 되고 그냥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다. 이건 항상 어때야 된다? 이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되는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만약에 그냥 중성인 물이 있었다. 그럼 이 중성인 물에는 물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이 이렇게 여기 이 안에서 이온화를 할 거예요. 자, 물들이 이온화를 합니다. 요 H3O 플러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얘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H 플러스로 봐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냥 H 플러스로 쓸 거예요. 그럼 얘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자, 우리가 얘기했던 H 플러스는 뭐의 성질이었어요? 산이었고 OH 마이너스는 염기였는데 물만 있을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아주 소량이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러면 순수한 이 중성인 물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때 이용하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위에서 이 이온화 상수, 물의 이온화 상수 KW라고 하는 거, 워터 상수라는 거거든요. K라는 게 워터 상수예요. 물의 이온화 상수. 이것이 얼마냐? 항상 H 플러스와 항상 OH 마이너스 농도의 곱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중성인 물이면은 얘하고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1대1로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물 한 분자가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나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1대1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란 얘기는 H 플러스가 얼마라는 겁니까?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라는 거고요.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중성인 물에서는 둘을 곱해서 무조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야 돼. 그러면 몰농도는 둘 다 똑같아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산성 물질을 넣었어요, 내가 염산을 넣었어, 물에다 염산을 넣어 가지고 이 안에서 어 H 플러스의 농도가 바뀌었어요. 더 진해진 거야.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농도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얼마가 될 것이냐. 우리는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할 수 있냐면 항상 물에서는 이 KW 값이 항상 얼마냐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에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둘의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어야 하니까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몰농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물의 이온화 상수를 보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가 자료 드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추가 자료 드린 걸 보시게 되면은 연습 1번이 있습니다. 예, 추가 자료 카톡에다가 선생님이 보내드렸고요. 어, 지금 출력 못한 친구들은 그냥 이걸 보세요. 이 자료를 보시면 되니까. 자, 예를 들어서요. 25도씨고 KW가 이렇게 주어진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으로 주어졌죠. 자, 이걸 이제 외워두세요. 이거 외워두세요. 자, 그랬을 때, 자, pH가 7이라는 이 말을 안 알려줬지만 선생님이 pH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pH가 7이라는 건 뭐냐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안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얘는 내가 이거 알려줬어. 그러면 H3O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이 물에서. 이게 뭐라고요? 그냥 H 플러스로 똑같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알려준 거죠, 지금.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예요.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우린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왜? 곱해서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OH 마이너스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중성인 물에서는 그래서 둘의 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연습 3번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습 2번이 어디로 갔지? 선생님이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됐나 봐요. 자, 똑같이 KW 값은 10의 마이너스 14제곱입니다. 자, 그때 0.1 몰농도짜리 HCl 염산을 물에 녹였다. 그러면 이 안에서 H 플러스의 농도, 얘는 이제 H 플러스죠. 얘의 농도는 얼마인가요? 자, HCl이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가면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 한 개가 이온화가 되면 H 플러스가 몇 개 나와요? 한 개. Cl 마이너스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겠죠. HCl 하나 들어가면 H 하나 Cl 하나 나오겠죠. 그 얘기는 HCl이 여기 나와 있죠. 0.1 몰농도였다라고 하면요. H 플러스가 0.1 몰농도고 Cl 마이너스가 0.1 몰농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들 몰농도 개념 기억하세요? 몰농도 까먹으셨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몰농도라고 하는 거 우리 어떻게 구했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수, 분해, 녹아있는 누구? 용질의 몰수로 구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용질의 몰수라는 건 결국에 이건 뭐예요? 개수잖아요. 몰이라는 거는 수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HCl이 한 개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한 개씩을 만드는 거잖아요. 개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얘가 하나 들어가면 얘 하나와 얘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용액의 부피는 어때요? 지금 똑같잖아요. 부피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부피 속에 개수가 하나, 하나, 하나. 개수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0.1 몰농도래. 그러니까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가 0.1 몰농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H 플러스도 0.1 몰농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용액의 H 플러스의 농도를 알 수 있죠. 얼마입니까? 0.1 몰농도라는 걸 알 수 있죠. 0.1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 제곱 몰농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OH 마이너스 농도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왜? 곱해서 항상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 돼야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 KW라고. KW가 뭐라고요?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의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라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상수라고요. 그러면 OH 마이너스 농도는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13 제곱 몰농도가 되겠죠? 곱해서 항상 이게 돼야 되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쵸?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연습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연습 5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염기성 수용액이에요. 0.1 몰롱, 0.01 몰롱도 NaOH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OH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0.01 몰롱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데 NaOH 한 개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Na 플러스 하나와 OH 마이너스 하나가 되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개수의 비가 1대 1대 1이죠. 이거 하나가 들어가면 얘 하나와 얘 하나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의 농도가 0.01 몰농도라는 것은 OH-의 농도도 0.01 몰농도라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OH-의 몰농도니까. 그러면 OH-의 몰농도 어디 있어요? 여기 2번에 있네. 그치? 이게 몰농도의 뜻이라고요. 이 대가로 친 게 몰농도란 뜻이에요. 몰농도. OH의 몰농도 뭐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 얼마다? 0.01 몰농도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자, 이거를 10의 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농도죠. 되나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H3O 플러스 알려준 거라고 했죠. 왜? 곱은 항상 얼마야 된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그럼 H 플러스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몰롱도다. 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지금 물의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은 자동 이온화가 된다. 그때 이온화되는 상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KW, 물의 이온화 상수. 자, 이게 항상 물에서는 얼마다? H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 값이 항상 얼마다? 그렇지.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뭐가? 물의 이온화 상수는 항상 이건데 이건 항상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25도씨에서 물론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음, 어떤 물에서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였어요.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얼마일까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 되겠죠. 왜요? 곱해서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곱해서 항상 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0, 10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10의 0제곱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얘가 10의 마이너스 8제곱,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 10의 마이너스 11제곱, 10의 마이너스 12제곱, 10의 마이너스 13제곱, 10의 마이너스 14제곱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이거 두 개 곱해서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그러면 이 둘을 곱해서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돼야 되니까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6이면 얘는 얼마일까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되는 거죠. 왼쪽으로 갈수록 얘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이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2, 10의 마이너스 11, 11이 아니라 13,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되는 거죠. 10의 0제곱은 1인 거 다 알고 계시죠? 10의 0제곱은 1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5, 10의 마이너스 4,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2, 10의 마이너스 1, 10의 0제곱. 되시죠? 네.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요. H 플러스의 농도를 볼 때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면은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둘은 지금 양이 똑같잖아요. 이런 용액을 OH와 H 플러스의 농도가 똑같은 용액을 우리는 무슨 용액이라고 하냐면 중성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다. 중성.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성이다. 자,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이쪽 왼쪽으로 갔어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됐어요. 자, 그럼 얘는 H 플러스가 농도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커진 거예요. 몇 배 커진 겁니까? 네. 10배 커진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수가 작아졌지만 10의 마이너스 7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됐다는 거는 10배가 더 커진 겁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10배, 또 10배, 10배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H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OH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OH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적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용액은 산성 용액일까요? 염기성 용액일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용액들은 여기 용액들은 중성보다 왼쪽에 있는 이 용액은 무슨 용액이 된다? H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예요. 왜요? H 플러스의 농도가 누구보다 OH 마이너스의 농도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왼쪽은. 여기 중성보다 왼쪽은요. 그러니까 산성이 되는 거죠. 상대적인 거잖아. 그쵸? 곱해서 항상 일정해야 돼. 그러면은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야? 산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오른쪽은 어때요? 오른쪽은 오히려 H 플러스가 10분의 1, 10분의 100분의 1, 1000분의 1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10의 마이너스 7 제곱에서 10의 마이너스 10 제곱이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분의 1로 약해지는 거죠. H 플러스의 양이. 상대적으로 OH 마이너스는 어때요? 10배, 100배, 여기 1000배만큼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어때요?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뭡니까? 무슨 성이다? 염기성이죠. 왜요? H 플러스의 농도보다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어때요? 더 크죠? 이해되시겠어요? 중성을 기준으로 왼쪽은 H 플러스의 농도가 작아지면서 OH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니 H 플러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성. 오른쪽은 OH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염기성. 요 가운데는 중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이해했냐면, 아, 중성인 용액은 농도를 비교했을 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같구나. 그쵸? 자, 물속에서 산성인 용액은 누가 더 많다? H 플러스가 더 많다. 염기성인 용액은 어떻다? 염기성 수용액은 H 플러스보다 OH 마이너스가 더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의 이온화 상수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면, 뭐냐 이온화 상수가 KW죠. KW는 뭐였다?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항상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14제곱.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다. 자, 그러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하고 지금 얼마로 같은 겁니까?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로 같은 거죠. 그죠? 곱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둘 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자, 그리고 산성이다 그러면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보다 농도가 커요. 그럼 H 플러스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보단 큰 거죠, 얘는. OH는 항상 얘보단 작은 거고요. 염기성이라 함은 H 플러스가 농도가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7제곱보다. OH는 이것보다 커지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산성 염기성에서 수소의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얘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추가 자료 교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요거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자, 여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자, 물의 이온화 상수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를 뭐 한 값이에요? 곱한 값입니까? 더한 값입니까? 곱한 값이죠. 예, 요 값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KW는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라 그랬죠. 자, 이 곱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5도씨에서
이 KW 값인 이 곱은 항상 얼마다?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다. 자, 여러분 1.0 안 써줘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여기 수학적으로 유효숫자라는 걸 통해서 써주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 중요한 건 10의 마이너스 14라는 숫자 이건 바뀌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순수한 물이라는 건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도 아니고 염미도 아니야. 중성인 물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중성인 물에서 H 플러스의 몰농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다.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얼마다? 마찬가지로 똑같다. 일정한 온도에서 수용액의 H 플러스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어때요? 반대로 감소하겠죠. 일정한 온도에서 수용액의 OH가 증가할수록 얘는 반대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 여기 위쪽만 살짝 지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지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야야야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좀 더 너무 지수로 막 표현해야 된 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음. 쉽게 표현할 수 없을까?' 예를 들면은 이 0을 그냥 0 이라고 하고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그냥 이거를 10의 0 제곱을 그냥 0 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 제곱을 그냥 1 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 제곱을 2 라고 하고 3 이라고 하고 4 라고 하고 5 라고 하고 6 이라고 하고 7 이라고 하고 8, 9, 10, 11, 12, 13, 14로 그냥 표현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pH라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pH가 0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0 제곱을 표현한 거고요. 1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 제곱을, 2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 제곱을 표현한 거예요. 자, pH가 갖는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을 텐데 고등 수학에서 로그 함수라는 게 나와요. 로그 함수. 자, 그 로그 함수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설명해 드릴게요. pH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농도를 말하는데요. 이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스몰 p를 여기 로그 함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이 로그라는 건 뭐냐면 이 로그라고 하는 건 로그 10 이면요. 요 로그하고 10하고 없어지면서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다시 로그 함수다 그러면 log 이렇게 쓰고요. 이 뒤에 숫자가 10이 오잖아요. 그럼 10의 지수가 만약에 2야. 그러면 요거는 요 로그하고 10하고 사라지면서 요 지수가 앞으로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소이온의 농도가 로그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우리가. 그럼 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돼야 되는 거죠. 로그하고 10하고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7이잖아. 근데 요 마이너스가 보기가 싫잖아. 얘를 7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로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정의가 뭐냐? 바로 pH예요. pH. 그래서 pH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식으로는 pH는 로그가 아니라 마이너스 로그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 그다음에 H 플러스의 농도. 이게 바로 pH가 되는 거고 H 플러스의 지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pH가 마이너스 5야? 아니 H 플러스가 마이너스 5야? 그럼 pH는 5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pH가 0에서 여기 6까지는 산성이 되는 거죠, 산성. 그죠? 그다음에 pH가 7이면 중성이고 pH가 8에서 7 이상 그럼 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염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요. OH의 농도를 가지고 POH를 또 만들었어요. 얘도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POH라는 거를. 똑같아요.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예요. 그러면 POH가 아니 OH가 10의 마이너스 14야. 그럼 얘는 얼마야? POH가 14. 얘는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이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산과 염기고 POH는 7보다 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성 수용액이죠. 그러니까 POH가 크다는 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POH가 크다는 건 OH의 농도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산이 강해진다는 거니까 산성이죠. POH가 7보다 작아진다는 건 pH, POH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농도가 진해진다는 거예요. OH의 농도가 OH의 농도가 진해지는 거니까 얘는 뭐예요?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 pH가 3이에요.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pH가 3이라는 건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라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성인 10의 마이너스 7 제곱에 비해서 농도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몇 배 큰 겁니까? 10의 4 제곱배 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중성이야? 산성이죠. 즉 pH 3은 산성이라는 거예요. 자, POH가 3이에요.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POH가 3이라는 것은 OH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 제곱몰 농도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H 플러스의 농도는 얼마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1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H 플러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얘는 10의 마이너스 7 제곱보다 작은 거죠. 몇 배 작은 거죠? 10의 마이너스 4 제곱배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연해진 거죠. 그러면 염기성이죠, 얘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저 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은 KW라 그래서 H 플러스와 OH 농도의 곱은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4 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얘를 pH로 바꾸고 얘를 pOH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둘을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요? 항상 14가 됐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pH가 7이면은 뭐예요? 중성인 거고 pH가 7보다 작으면 뭐예요? 산성이죠. 7보다 작다는 건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H 플러스가. pH가 7보다 크다? 이건 뭐예요? 염기성이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엄청 헷갈리죠?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뭐가 쉬워요? 어려워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강 같은 거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쉽게 설명하는구나. 자부합니다. 미안해요. 자, 이거 볼게요. 추가 자료 문제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 이걸 pH라고 하는데요. 자, pH는 로그예요? 마이너스 로그예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를 말한다고 했죠. pH라고 하는 건. 자, pH와 pH 합은 얼마다? 14다.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질수록 pH는 어때요? 작아진다고요. 마이너스 로그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가 클수록, 자, 조심해야 되죠. OH 마이너스가 커질수록 pOH 값은 작아지죠. 그러면 pH 값은 어때야 돼요? 커져야 되죠. pH 물어봤으니까 커진다라고 해야 되죠.
자,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 농도야? 그럼 무슨 용액이에요? 중성이죠. 자, 산성이 강할수록 pH는 어디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죠? 자, pH가 7이면 중성, pH가 7보다 작아지면은 0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산성, pH가 14에 가까워지면은 염기성. 기억하시고요. 염기성이 강할수록 14에 가까워지는 거고, 자, 순수한 물에 산을 넣어 녹이면, 자, 산을 넣어 녹였어요. 산을 넣었다는 거는 뭐가 진해지는 거죠? H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야. H 플러스가 많아지면 pH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로 작아지는 거야.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가수용액이 있고 나수용액이 있고 다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가수용액의 지금 pH는 얼마냐? 7에 비해서 크냐 작냐 같냐? 자, 가수용액을 봤더니 H 플러스가 있네요. 그럼 얘는 산성이죠. 산성이면 pH가 7보다 작죠. 나는 어때요? H도 없고 OH도 없죠. 중성이죠. 얘는 pH가 7이다. 다는 어때요? OH가 있네요. OH가 많으면 H 플러스는 작아지죠. H 플러스가 작아지면 pH는 7보다 커지는 겁니다. 조금씩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1번 가에서는 작고 같고 커진다. 자, 순수한 물에 염기를 넣었어요. 자, 염기를 넣었다는 건 누가 많아지는 거죠? OH-가 많아지는 거죠. 자, OH-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H 플러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작아지는 거죠. H 플러스가 작아지면 pH는 커지는 거죠. 자, 관계 이해되시죠? 헷갈리지만 재밌죠? 자, pH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지시약이라고 했던 거고요. 자, pH가 5인 커피가 있고 pH가 7인 물이 있어요. 자, 커피는 물에 비해서 농도가 몇 배입니까? 자, pH가 5야. pH가 5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거고요. pH가 7이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5짜리는 7짜리에 비해서 농도가 몇 배예요? 100배인 거죠. pH가 작을수록 농도가 더 큰 거예요. 자, H3O 플러스에 따른 전기 전도 차이를 이용해서, 자, 이건 안 해도 됩니다. pH 측정기인데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잘하셨습니다. 잘 정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KW는 이 둘의 곱이다. 항상 이걸로 같다. 중성이면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이고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한다. 이때 pH라는 걸 만들었는데 마이너스 로그의 H의 농도를 말한다. H 플러스의 농도가 커질수록 pH는 작아진다. pH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산성이다. pH가 1씩 작아지면 H 농도는 10배씩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pH와 pOH의 합은 14가 된다. 되시겠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다고 말한 거 여기 볼게요. 1번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pH는 얼마입니까? pH가 7짜리인 수용액 pH 알려줬잖아. 7이에요. 그럼 pOH 얼마입니까? 7이죠. 왜? 합쳐서 14 해야 되잖아. 합쳐서 14 해야 되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몰수.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어려워하는 건데, 자,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몰수. 그럼 몰농도를 구하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몰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몰농도 구하는 공식이 용액의 부피분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거든요. 몰수. 그러면 이 몰수, H 플러스의 몰수는 결국에 식을 변형하면 몰수는 뭐 곱하기 뭐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죠. 선생님 몰농도 할 때 이거 공식
많이 나온다고 했었던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몰수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는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해라 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몰수를 구해라라는 것은 H 플러스의 몰농도 곱하기 이게 몰농도잖아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그럼 몰농도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잖아.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몰농도고 부피는 얼마예요? 100ml라 했잖아. 100ml. 100ml면 0.1리터잖아요. 0.1.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이다.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이 있다. H 플러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되시겠나요? 자, 다시 다 지우고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다 될 거예요. 자, pH 7짜리인 중성에 물이 있다. 자, H 플러스의 농도 얼마냐? pH가 7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 요 값이 7이라는 거니까 H 플러스는 얼마가 있는 거다?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몰농도다. 자, OH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7이다. 그럼 pH는 얼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숫자가 pH다. 7이다. pOH 얼마다? 마찬가지로 7이다. 자, 몰수 얼마다? 우리가 몰수는 어떻게 구한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한다. 자, 몰농도 여기 갖다 쓰면 되죠. 몰농도 H 플러스의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자, 부피 여기 100ml 갖다 써야 되죠. 100ml 리터로 바꿔줘야 되죠. 0.1리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8제곱 몰이 된다. 자, 3번 해보겠습니다. 0.1 몰농도짜리 염산이다. 자, 그러면 염산에서는 이게 H 플러스의 농도가 곧 얘의 농도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러면 H 플러스 농도 얼마다? 0.1 몰농도다. 즉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농도. 어떻게 써도 상관없고요. 자, OH 마이너스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13제곱 몰농도다. 그럼 pH는 얼마다? 여기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pH. pOH는 얼마다? 여기 위에 있는 숫자 그대로 pOH. 두 개 더해서 얼마다? 14다. 자, H3O 플러스의 몰수를 구해라.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자, 몰농도 얼마다? 이거다. 10의 마이너스 1제곱. 자, 부피 얼마다? 이거다. 0.1리터. 0.1이면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 몰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자, 나머지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네, 나머지 연습 문제 이런 거 있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염기성 하나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염기성 수용액이다. 자, 이거는 뭘 알려준 거다? NaOH잖아요. 그럼 OH 알려준 거다. OH가 얼마다? 0.1 몰농도다. 그럼 얘가 OH가 얼마다? 0.1 몰농도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둘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야 하니까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3제곱이다. 그럼 pH는 얼마다? H의 농도에 여기 지수가 나오는 거다. 13이다. pOH 얼마다? 요거다. 1이다. 몰수 얼마다?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다. 자, 얘의 몰수 물어봤기 때문에 얘의 몰농도를 갖다 써야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13제곱 곱하기. 자, 부피는 100ml다. 1리터, 0.1리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 몰이다.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다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네, 되시죠? 네. 그럼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요거 방금 넘어가면 지금 이 액성과 pH 요 나와 있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산염기 중화 반응입니다. 자,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산에 있는 H 플러스하고요.
염기에 있는 OH-하고 이 둘이 만나면 1대1로 만나서 둘이 딱 보면 물이 되죠, 물.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을 잃어버리면서 중화됐다. 그래서 이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이제 물과 염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알겠죠? H+하고 OH-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건 알 거예요. 자, 그럼 염이 도대체 뭐냐, 염.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한 반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염산은 이렇게 HCl로 녹아 있을 것이고 수산화나트륨은 NaOH 녹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H OH 가 물 하나 만들고요. H OH 가 또 물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반응하지 않고 원래부터 있었던 요 Cl-나 여기 Na+ 이런 애들은 반응이 끝나고 나서도 그냥 그대로 이온으로 남아 있잖아요. 요런 이온을 뭐라고 하냐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이쁩니까? 그지? 실제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 구경꾼 이온들끼리 함께 모아 써 주는 거예요. 자, 이거죠. HCl과 NaOH가 반응을 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그 구경꾼 이온들끼리 남아서 NaCl이 되는 거예요, 요거. 요 이온을 이렇게 같이 한 번에 써준 거예요. 요런 걸 뭐라고 한다? 염이라고 한다. 반응하지 않고 남은 애들이 염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들을 우리는 알자 이온이라고 그래요.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은 누구겠어요? 실제 반응한 애들은 H+하고 OH- 얘네가 알자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실제 반응에 참여한 이온만 나타낸 반응식인데 중화 반응의 모든 알자 이온 반응식은 전부 이거가 되는 거예요. H+ 하나랑 OH- 하나가 반응해서 H2 물이 되는 거죠. 자, 염이라고 하는 건 방금 다시 얘기했듯이 산의 음이온. 자, 산의 음이온. 여기 HCl이면은 Cl이 음이온이죠. 염기의 양이온. NaOH면은 Na가 양이온이죠. 요 둘이 만나서 생성된 물질을 우리 이런 거를 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은 애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되시겠죠?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중화 반응에서 이제 이런 양적인 관계를 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식인데요. 자, 중화 반응 하려면요, 여러분. H+와 OH- 가 만나서 H2O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개수의 비가 즉 개수비라는 건 몰수비잖아요. 이 몰수의 비가 H+ 하나가 OH- 하나와 만나서 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었어요, 내가. 염기를 섞었는데 이 섞은 용액이 여기에 H+도 하나도 안 남아 있고 OH- 도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산에 있는 H+의 개수와 염기에 있는 OH- 의 개수가 정확하게 같다는 말이죠. 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산에 있는 H+의 몰수는 완전히 중화가 일어났다면 OH-의 몰수와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 완전히 중화가 일어났다면.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몰롱도 공식에서요. 자,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오는데요. 자, 몰롱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그랬죠? 이게 N이 몰수라고 그랬죠? 자, 몰롱도를 우리가 대문자 M으로 표현한다면. 그렇다면 몰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몰수라고 하는 것은 뭐 곱하기 뭐다? 몰롱도 곱하기
부피다. 그러면 H 플러스의 몰수는 뭐겠어요? 산의 몰 농도 곱하기 산의 산수용액의 부피. 여기 들어있는 얘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그게 바로 얘의 몰수죠. 염기의 몰수는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있는 몰 농도 곱하기 여기 염기의 부피가 되겠죠. 즉 산수용액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 MV는 염기 수용액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와 같다는 거죠. 왜? 이 둘을 곱해준 게 뭐라고요? H 플러스의 몰수고 이 둘을 곱해준 게 뭐라고? OH의 몰수인데 이게 1대1 완전 중화가 일어나면 동일하다 이 얘기니까 MV는 M-V-와 같다. 즉 산의 몰 농도 곱하기 부피와 염기의 곱이 같다라고 풀면은 우리는 몰수를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를 맞추려고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야, 염산을 준비했어. 염산 0.1 몰농도짜리가 100ml야. 그런데 수산화나트륨 NaOH를 농도를 몰라. 농도를 모르는데 얘가 100ml가 완전히 했더니 이게 완전히 중화가 돼서 pH가 7이 됐어. 중성인 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H도 없고 OH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NaOH 수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라? 산의 농도 곱하기 부피는 염기의 농도 곱하기 부피와 같다고 놓고 푸는 거다. 그게 바로 뭐기 때문에? 개수의 비기 때문에. 그러면 0.1 곱하기 100은 X 곱하기 100이니까 NaOH의 농도도 0.1 몰 농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럴 땐 어떨 것이냐. H2SO4 0.1 몰 농도짜리 100ml가 있었고 NaOH 0. 농도를 모른다. NaOH 농도를 몰라요. 근데 완전 중화 일어나는 걸 봤더니 얘가 똑같이 100ml더라. 그럼 얘의 농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선생님 똑같이 100ml, 100ml가 완전 중화 일어났으면 얘가 0.1이니까 얘도 0.1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왜냐면 H2SO4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H가 몇 개씩 나오냐면 한 번에 2개씩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SO4 2-가 2-이기 때문에 H 플러스는 한 번에 2개씩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H2SO4 한 분자를 녹이면 H 플러스는 몇 개가 있는 거냐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NaOH를 한 분자 녹이면 여기에는 OH-가 하나 있는 거니까 NaOH는 2분자가 녹아야 OH가 2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NaOH 농도는 요거의 2배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부피당 개수가 2개씩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H 플러스를 몇 개씩 내놓느냐, OH를 몇 개씩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수라고 해 가지고 아까 MV는 M-V-로 표현했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 게 바로 뭐냐면 몇 개씩 내놓는데 그것까지 해 줘야 똑같다.
그 공식이 바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겁니다. 산이 내놓은 H 플러스의 양은 NMV. 염기가 내놓은 OH 마이너스 양은 N2M2MV.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놓고 풀면 된다. 이게 개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H 플러스의 수와 OH 마이너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완전 중화가 일어난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이제 실험도 이런 실험 많이 하고 여러분들 수행 평가도 보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런 실험인데요. 예를 들어서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염산을 준비했어요. 이 염산이 농도가 얼마인지 몰라 내가. 그래서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다가 내가 100ml를 담아 놨어 이렇게. 담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놓고 이 위에서 수산화나트륨을 내가 준비합니다. 얘 염기죠. 0.1 몰 농도짜리 수산화나트륨 내가 준비했어요. 농도를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여기로 밑으로. 그럼 떨어뜨리다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있죠 우리. 여기다가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얘는 산성일 때는 무색이에요. 근데 염기성일 때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안에는 처음엔 뭐밖에 없겠습니까? 이 HCl 이 안에는 처음에 뭐밖에 없을까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들어가다가 처음에 이게 H 플러스를 2개씩 그려 줄게. 2개 그려 주고 이 Cl 마이너스 2개 그려요. 그럼 요 한 분자가 들어가면은 OH 하나가 H 하나와 반응해서 없어지겠죠. 그러다가 하나 더 들어가면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하나 더 들어가면은 OH 마이너스와 여기 H 플러스 없어지겠죠. 그러면 인제 완전 중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다가 하나 더 들어가. Na 플러스와 OH만 하나 더 들어가. 더 들어가자마자 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확 바뀌니까 '어 완전 중화가 지금 방금 일어났네.' 하고서는 실험을 멈춰요. 그때 이 NaOH가 들어간 부피를 쟀더니 얘가 뭐 50ml가 들어갔더라. 그러면은 이 둘을 곱한 숫자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Cl의 농도는 얘는 얼마였다? 0.05 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시죠? 네. 이거 이렇게 우리가 농도를 모르는 농도를 모르는 어떤 수용액을 이렇게 반대 염기를 이용해서 농도를 찾아내는 거. 농도를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농도를 찾았잖아요.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을 통해서 농도를 찾는다 그래서 이걸 중화 적정이라고 해요. 적정. 뭘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H 플러스의 수가 들어간 OH 마이너스의 수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방금 했던 NMV는 N-M-V-라는 식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요 산의 농도를 구한 거죠. 여기서는 방금 가수가 똑같이 일가산, 일가염기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 해 가지고 지금 이 농도를 찾아낸 겁니다. 이런 걸 중화적정이라고 한다. 자, 중화적정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건데요. 무슨 그래프냐면 이온수 그래프를 그려 볼 거예요, 이온수. 어떤 이온이냐면 지금 이 실험에 대한 이온수. 누가 들어가고 있냐면 넣어 준 NaOH의 부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온은 총 4가지 이온이 있죠.
염산에 있던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그 다음에 들어간 NaOH에 있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Cl 마이너스는 어떨까요? 여기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는 처음에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면 반응하지 않잖아요. NaOH가 들어와도 Cl 마이너스는 개수가 그대로죠. 처음에 양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예? 얘는 구경꾼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H 플러스는 어떨까요? H 플러스. H 플러스는 처음에 Cl 마이너스하고 양이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얘하고 똑같이 들어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NaOH가 점점 들어올수록 H 플러스는 반응해서 사라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라지다가 없어지겠죠. 얘가 누구다? H 플러스겠죠. 자, 그 다음. 자, 그럼 여기 이 점선으로 그리는 이 지점이 무슨 지점입니까? 완전히 중화가 일어난 지점이죠. H 플러스가 딱 사라진 지점. 누가 들어와서? OH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완전히 사라진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똑같은 지점이잖아. 자,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중화가 일어난 점이다, 중화점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산연기 이런 중화 적정에서는, 중화 반응에서는 중화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Na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Na 플러스. Na 플러스는 처음에 없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들어오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누굴까요? 얘가 Na 플러스죠. 얘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니까? 구경꾼이죠. OH 마이너스는 어떨까요? 근데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는 들어가면서 계속 H 플러스와 반응하면서 없죠. 없다가 H 플러스가 다 사라진 이후부터는 생기겠죠. 얘가 누구다?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될까요? 되세요? 자, 그러면 어렵죠, 여러분? 어렵지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 처음에 있었던 이 이온 수를 우리가 E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EN. 자, 그러면 처음에 H 플러스도 처음에 여기 들어간 부피가 여기를 0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10ml라고 하고 여기를 20ml라고 하고 여기를 30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40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EN이라 했으니까 처음에 들어있었던 H 플러스는 몇 N이 있겠어요? 2N이 있었겠죠? Cl 마이너스는요? 똑같이 2N이 있었겠죠? Na하고 OH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0이죠? 자, 그러면 여기 20mm가 되면 지금 중화점이 여기 20mm가 중화점이잖아요. 여기가 중화점이잖아요. 그럼 중화점에서는 다 똑같이 H 플러스 H하고 Cl은 계속 2N씩 있었다고 쳐봐요. 좀 이따 없애겠지만. 자, 똑같이 2N씩 계속 얘는 있었어요. 그런데 중화점에서는 들어있던 H만큼이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OH가 들어오는 거죠? 2N개가. 이해되세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20mm가 들어왔을 때 OH가 2N이라는 건 10mm가 들어왔을 때는 얘는 몇 N이라는 거죠? 그거의 절반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N이 들어왔다는 거. 마찬가지로 NaOH는 1대1로 들어오기 때문에 NA도 여기서 N개, 여기 2N개.
30이 되면은 3N개, 3N개, 40이 되면은 4N개, 4N개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됩니까?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인제 H하고 OH 없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반응해서 생기는 물 분자는 몇 개가 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처음은 물이 안 생기죠. 물이 안 생기죠. 자, 두 번째는 어떨까요? H+2N이랑 OHN이랑 사라지면서 H+는 N개가 살아남죠. 그러면서 물은 N개, N개 반응했으니까 물 몇 개 생겨요? N개 생기죠. 중화점에서는 어떻습니까? H+2N개가 OH-2N개와 모두 반응하니까 물이 2N개가 생기죠. 자, 이제 H+는 다 반응했기 때문에 H+2N개 했을 때 OH가 3N개면은 이번에는 OH가 남죠. 그러면서 물의 양은 변하지 않죠. 더 증가하지 않죠. 40ml가 들어와도 2N, 2N 반응하면서 물은 2N개만큼 생기고 변하지 않죠. 맞습니까? 총 이온수는 어떤지 볼게요. 총 이온수. 처음에 HCl만 있을 때는 4N이죠. 두 번째 Cl-2N, H+ N개 남았고 Na+ N개 있으니까 얘도 총 이온수 4N. 중화점에서는 H하고 OH 다 없어지면서 구경구만 남아서 4N. 중화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2N, 3N, N 해서 6N. 여기는 2N, 4N, 2N에서 8N이 되네요. 되시겠습니까? 네. 되셨죠? 자, 우리가 중화 반응 H+와 OH- 반응을 할 때 물이 만들어지면서요. 요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발생을 해요. 이런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중화열. 그럼 중화열의 양은 생기는 물 분자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분자가 가장 많이 생긴 시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EN계가 가장 많이 생긴 시점이고 이 뒤로는 똑같이 EN이지만 전체 부피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 변화를 관찰하면요. 중화점에서 온도가 제일 높아요. 왜냐면 물이 안 생겼다가 물이 N개 생겼다가 물이 2N개 생겼다가 물이 2N개 생겼다가 물이 2N개 생기거든요. 근데 요 이후로는 계속 부피가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점에서의 온도가 제일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온도가 나왔다. 그럼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바로 뭐다? 중화점이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전기 전도도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들어있는 이온의 농도예요. 이온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전체 이온이 언제가 제일 많냐면 여기 중화점이 4N 중화점까지는 4N으로 똑같고 전체 이온이 그 이후로는 6N, 8N으로 증가하거든요. 전기 전도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전기 전도도가 제일 약할 때가 바로 뭐냐면 중화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총 이온이 4N, 여기 4N, 여기 4N, 여기 6N, 여기 8N. 그러면은 어 선생님 여기 4N, 4N, 4N이면은 중화점 여기 전기전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싶은데 왜 그러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중화점까지 갈수록 전체 부피가 증가하잖아요.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온 농도는 제일 감소하죠. 그랬다가 이온수가 증가하니까 여기 다시 증가하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는 중화점이 가장 낮다는 거. 요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도 우리가 중화점을 찾아낼 수 있다.
와우. 이거 진짜 복잡하죠? 아름답다. 그죠?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좋아요. 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 54 페이지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면은 중화 적정이 나와 있죠. 중화 적정이 뭐다?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녀석을 찾아내는 거다. 이때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갖다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0.1 몰롱도짜리 만든다 그랬잖아. 이런 걸 우리가 표준 용액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화점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다라고 하는 거고 색깔이 딱 변할 때가 중화점이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중화 측정에서 이온 수를 변화를 한 번 더 볼게요. 자, 염산이 들어 있었는데 NaOH를 넣을 거다. 그랬을 때 Na 플러 들어있던 Cl-의 개수를 보게 되면 Cl-는 처음이 나중에 똑같다. H+의 농도는 감소하다가 없어진다. Na+는 계속해서 들어온다. OH-는 없다가 중화점을 지나서부터 증가한다. 음. 처음에 산성일 때에는 두 개 있었다. 얘는 없었다. 그런데 NaOH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Na 하나가 들어오고 OH 하나가 들어온 게 없어지면서 H 플러스 하나 남게 되는 거고 OH가 두 개 들어오면 이 두 개가 없어지면서 H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고 세 개 들어오면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반응하면서 한 개가 남고 H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겠어요. 56페이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그림은 묽은 염산 HCl 20ml에 수산화 칼륨을 10ml씩 두 번 넣었을 때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 나타내는 이온을 짝지어라. 자, 이럴 때는 우리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를 먼저 찾는 겁니다. 얘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염산에다가 수산화 칼륨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형에서 처음에는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녀석이 누구겠어요? H 플러스일 것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똑같이 두 개 이온이 있으면 여긴 누구하고 누가 있는 겁니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H 플러스 Cl 마이너스라는 거죠. 근데 KOH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라진 걸 보세요. 세모가 지금 하나, 둘, 세 개였는데 세모가 하나 남았네. 그 얘기는 이 세모 두 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서 들어온 OH 두 개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한번 들어왔을 때 OH가 두 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요 세모가 누구다? 얘가 H 플러스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OH가 두 개 들어왔기 때문에 이 OH 두 개와 H 플러스 두 개가 사라진 거죠. 그럼 OH가 두 개 들어오면 K 플러스도 몇 개 들어옵니까? 두 개 들어왔다는 것이고 왼쪽엔 없었는데 오른쪽에 생긴 요 네모 요 두 개가 바로 뭐겠어요? 이게 K 플러스겠죠. 따라서 네모는 K 플러스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 동그라미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세모는 사라진 H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모는 새로 들어온 K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더 첨가했더니 요 오각형이 생겼네요. 얘는 이제부터 남는 OH 마이너스라는 거죠. 재밌다.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뒷장에 HA와 HB가 존재하는데 자, 가와 나를 봤어요. 자, HA와 HB라는 것은 결국에 둘 다 산이라는 거예요. HA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인 것이고 HB는 다른 산이라는 거죠. 음이온의 종류만 다른 산인 거죠. H 플러스 똑같잖아. 똑같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 동그라미는 수소 이온이냐? 지금 여기 얘도 있고 공통으로 있는 걸로 봐서 동그라미가 누구다? 수소다. 그런데 산에 따라서요. 이 산에 따라서 어떤 HA들은 이렇게 H와 A로 이온화가 거의 뭐 99% 이상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는 우리가 강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H 플러스로 대부분 이온화가 된다. 근데 어떤 애들은 지금 HB처럼 이렇게 이온화가 안 되잖아. 지금 4개 중에 하나만 이온화가 됐잖아. 이거는 지금 뭐냐면 H 플러스로 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99% 있는 건 식초 같은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이 약한 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전기 전도도는 가나 같냐? 전기 전도도는 결국에 이온수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얘는 이온이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전기 전도는 가가 더 커야 되겠죠. 자 디귿이 중요한데 별표 좀 쳐 봐요. pH는 누가 클까요? 가 나중에. 여러분 해 보세요. pH는 누가 클 것인가? 자 가는 지금 H 플러스가 많이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강산이고요. 동일한 개수가 들어갔는데 가는 많이 이온화가 된 거고 나는 적게 이온화가 된 거예요. 아 선생님 쉽죠 선생님. 가가 지금 더 강한 산이잖아요. 그러면은 pH가 가가 더 크겠죠. 요렇게 생각했다면 틀린 거죠. 왜요? H 플러스의 농도는 가가 나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러면 pH는 반대라고 그랬죠. 산성이 강할수록 pH는 작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가가 나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함정 조심하세요. 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 여러분이 해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8번 문제는 같이 해 보긴 할게요. 아니 숙제로 내 볼까? 같이 해 볼게요 8 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힘들 것 같아. 요건 다음 시간에 해 줄게요. 이거 어려워요. 8번 이거 인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도전을 해 보시라. 자 오늘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기 중화 반응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추가적으로 줬던 문제들 있죠? 자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같이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숙제는 여기 58 페이지까지 숙제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우리 목요일 날 산화 환원 반응 마지막 시간 재밌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수고했어요. 어려웠죠? 네, 어려웠을 거예요. 고생했어요.